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때 내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그걸 들춰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합격했을 때 내가 이 논점으로 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2014년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에 나왔던 논점이고 최근에도 이거 관련된 판례가 많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항상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공갈 협박죄 뭐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던데 공갈 협박죄란 죄는 없어요. 공갈죄입니다. 공갈죄. 협박죄가 있고 폭행죄가 있고 공갈죄가 있는 거지 공갈 협박죄는 없어요. 공갈죄라는 거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가지고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뺏는 범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공갈죄가 성립하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협박을 말해요. 그래서 폭행 협박만 했다. 그러면 폭행 협박죄입니다. 그 폭행 협박 없이 속여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져갔다. 그러면 사기죄예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지만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억압할 정도, 사람을 억압할 정도였으면 강도죄죠. 이렇게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폭행죄, 협박죄 이렇게는 다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 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사채업자들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좀 험하게 말을 하고 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 아니 변호사님 어쨌든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받다 보면 좀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안 갚으니까 화가 나면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제가 되면 뭐 권리자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래서 권리 행사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거는 공갈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 변호사님 아무리 받을 돈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권리가 있어도 그 사람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외포심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문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지나치면 이거는 공갈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는 권리 행사와 공갈죄 성립 여부라는 논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꼭 사채업자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게 좀 무섭게 말을 했다. 무섭게 행동을 했다. 이랬을 때 이게 공갈죄 됐냐? 이런 쟁점입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봐요. 해악의 고지, 그러니까 공갈죄 성립을 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 협박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폭행 협박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최근 판례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 회사하고 B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에는 쌍방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유예 기한을 주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계약서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약 해지를 하게 됐는데 계약 해지를 했으니까 원상회복에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6일에서 8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제 돈을 다 돌려달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 자체를 중단을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입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쪽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 생산이 중단돼 버리면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거의 100억 넘는 돈이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급하게 돈을 구해와서 한 150억 정도를 지불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당연히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6일에서 8일 정도 안에 이제 돈을 안 주면은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을 할 거고 그래서 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게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는 거냐 단순히 그 범위를 안에 있는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 됐어요. 대법원에서는 뭐냐면요 두 사람이 A 회사, B 회사가 문제가 생겼으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해지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6일에서 8일에 돈을 다 갚아라. 안 그러면 자동차 부품 다 중단해버리겠다. 이거는 꼭 필요했던 수단이나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지. 그렇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장 150억을 마련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리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했느냐, 사회 통념상 그 한도를 넘어갔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벌 판례들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너 진정 넣을 거야, 내가 너 경찰서에 고발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거는 공갈죄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하튼 최신 대법원 판례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권리 행사와 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점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된다. 권리자라고 언제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